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노동자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크게 오른 국제에너지 가격에 연료 보조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기존에 지급했던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연료 가격을 약 3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는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마카사르, 켄다리, 아체, 족자카르타시 등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시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지역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해 사태 확대를 막았으며 세티 정부는 주유소가 있는 위치를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며 지금 노동자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연료 보조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의 경제구조 조정 계획에 따라 연료 가격을 70% 인상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30년 독재를 해오던 당시 정권을 무너뜨린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도 정부가 연료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2주 만에 인상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지원 정책을 포함한 복지 지원으로 타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연료 보조금 삭감으로 인도네시아의 추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네시아의 국영 석유공사 버르타미나가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는 거래 조건에 대해 협상 중이라며 러시아는 원유를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양국은 미국 달러화가 아닌 각각의 통화로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달러 결제가 막힌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에서 루블화 결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가 교역 시 자국 화폐 결제에 합의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의 첫 단계로 해석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싼 가격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석유 가격 제한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처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러시아가 국제시장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에 원유를 팔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제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수 조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싱가포르 관리하에 있던 비행정보구역 관할권을 76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대통령궁은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1월 리셰룽 싱가포르 총리와 맺었던 FIR 반환 협정을 비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FIR 반환으로 인도네시아의 FIR 면적이 24만 9,575제곱킬로미터 늘어나게 됐다며 국가 해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항공 항법 장비의 현대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전 세계 하늘을 국가별로 나눈 민항기 비행 공역입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항기의 운항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수색과 구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신 이를 지나는 민항기는 해당 국가에 항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되찾은 FIR은 수마트라 섬 동부 리아우주일보와 싱가포르 남단의 리아우 해협, 깔리만탄 섬과 싱가포르 사이의 리아우 제도의 상공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도네시아 영토와 영해지만 1946년 아일랜드에서 열린 ICAO 지역항공항법회의에서 이 지역 상공을 싱가포르의 FIR로 결정됐습니다. 비행 안전을 위해 당시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 인적 자원 등을 고려 영국 정부 아래 있던 싱가포르에 위임된 것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해당 지역에 FIR을 되찾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고 1995년부터 싱가포르와 FIR 재설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2015년부터 싱가포르와 다시 협상을 시작했고 40여 차례의 회의 끝에 지난 1월 두 정상은 싱가포르가 FIR을 반환하는 대신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싱가포르 창이 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 37,000피트 아래 지역은 이전처럼 싱가포르가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싱가포르가 먼저 양국 간 협정을 시행할 대통령령을 공포했고 이날 인도네시아도 공포하면서 해당 지역 FIR은 인도네시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의 2023년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로 자원 수출 통제 강화하는 인도네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를 수출 금지 대상 품목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크사이트를 정제해 산화 알루미늄인 알루미나를 얻고 1년의 과정을 거치면 알루미나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항공, 방산, 전자, 자동차, 건설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금속으로
경량 특성은 전기차 효율을 개선하고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확정 광석 매장량은 19억 8,900만 톤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서부 깔리만탄에만 79.6%인 15억 8,300만 톤이 매장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3년 5,700만 톤 보크사이트를 생산했는데 이후 2014에서 2016년 기간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신광업법의 시행으로 생산량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2017년 산업계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수출이 재개되면서 생산량이 점차 회복 중이며 작년에는 1,8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6위 보크사이트 생산국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 부국이나 대부분 광물이 미가공 상태로 수출돼 국내 광업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원자재 형태 광물 수출 금지 및 국내 원자재 가공 정제 의무화인 신광업법을 발표했고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신광업법에 따라 수출 전 가공이 의무화됐고 모든 업체는 5년 이내 재련소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재련소 건설은 10% 미만에 그치는 등 대다수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2017년부터 다시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이후 2020년에 발표된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 제17호에 따라 보크사이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사실상 수출 금지 대상 품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과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 차례 보크사이트 조기 수출 금지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코트라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보크사이트를 비롯해 구리, 주석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 금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현재 규정상 보크사이트는 내년 6월부터 일부 품목과 용도를 제외하고는 수출이 금지된다면서 다만 내년부터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보크사이트를 가공하기에는 현재 재련소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가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G20 회의에 참석한다면 나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세계 최대 경제국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각국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지난 7월 대만을 방문한 뒤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에서 두 정상은 대만과 경제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바 있으며 블룸버그는 두 정상이 되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주 교통국은 발리 최초 철도 건설과 관련해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과 번화가인 꾸따지구 스미냑을 잇는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구간으로는 응우라라이 공항에서 덴파사르, 네논, 사누르, 베노아를 지나 공항으로 돌아오는 노선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선 책정에는 관광시설, 발리 터틀 아일랜드 디벨로프먼트와 베노아 항해 크루즈선 터미널, 발리 해양 관광허브, 사누르 경제특구 등의 입지를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교통국 관계자는 철도 개설에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나 건설이 완료되면 발리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예산 확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내년에 발표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발리섬 중심 지역의 도로가 신설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차나 버스 고속수송 시스템 등 공공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교통기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은 대웅 글로벌 DDS 교육 프로그램 사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주요 관계자와 각 대학 주요 관계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웅 글로벌 DDS 교육은 인도네시아 제약 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박사 대상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번 발대식에서는 대웅제약의 인도네시아 사업 소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축사 및 장학증서 수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DDS 사기 장학생들과 함께 대웅제약 바이오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4개월간 대웅제약 연구개발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 장학생 11명은 제재기술 실습 및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대웅제약 연구원 1:1 멘토링, 전문가 특강, 제약공장 실습 등의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학생들에게는 대웅제약으로의 입사 기회도 부여됩니다. 전수모 대웅제약 대표는 국가의 주요 사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대웅제약은 글로벌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내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에서 법인 및 합작사 대웅인피온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사업,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작년 5월 노후 투자조정부 장관과 부디보건부 장관은 대웅제약 R&D 센터를 방문해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사업과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